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참 팽팽하다.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는 그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 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 좋다. 뭐 이제 뭐 이런 의견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이 지지가 높아지고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이 조사를 보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 대선이라는 싸움은 대선이나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딱 몇 프로가 뒤집어지잖아요. 좌우하잖아요. 그 몇 프로를 좌우하는 분들이 바로 이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중도층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중도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과 저쪽을 넘나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중도층이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흐름을 타느냐? 이게 이제 바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선거에서 바람이라는 게 중도층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린다라고 하면 와 바람 탔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쪽으로 쏠리면 또 이쪽으로 바람 탔네라는 게 이제 바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이 중도층의 어떤 흐름, 그렇죠. 이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은요 양쪽은 이미 다 결집이 돼 있어요. 네. 다 결집이 돼 있고 다 이제 탄탄하게 결집이 돼 있는데 요거로 차이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갤럽이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에서 284명이 이제 본인들은 중도다. 나는 중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중도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 약 한 41% 아까 감독님 그거 한번 그래프 전 보여줄까요? 네. 전체는 보면요 38대 36으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한 2% 앞서요. 네. 근데 중도만 딱 떼어놓고 보면 41대 24예요. 네. 41대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여전히 중도층들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자, 이런 걸 보면 아직 중도층을 우리가 못 끌어안고 있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요새 이제 보수 과표집인데 뭐 과표집이 맞냐 틀리냐 하는 건데 지금 홍영림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별히 보수가 과표집된 것 같지는 않다. 네. 근데 일부 ARS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좀 맞는 것 같다. 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20대 대선 2022년 3월 9일 그 윤석열 대 이재명 그때 방송삼다 출구조사가 아주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네네. 출구조사. 그때 출구조사를 하면서요. 이념 성향을 물어봤더니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31.4%예요. 31.4. 예,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21.6%. 21.6. 예, 중도 플러스 내가 무슨 성향인지 모르겠다. 이 합체 중도 그것도 이제 중도로 보면 예. 중도 플러스 나는 내가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 합쳐서 47%예요. 47%. 그러니까 중도 플러스 모르겠다가 47%가 실제 그때도 투표율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 79%가 뭐 80%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 쪽에서 쫙 올라왔다가 네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 갤럽 조사가 다시 또 민주당이 조금 당 지지율 역전했잖아요. 역전했죠. 민주당 쪽 그 저 사람들도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유일하게 지금 결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냐? 이 중도 무당층이죠. 네네. 예. 근데 지금 그 지난번 대선 그 보면요. 여기를 그 여기에서 그래도 한 반 정도 뭐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당시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제 복귀를 해보시면 당시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붙었던 때 보면 그때 사실은 2030 여성층들이 굉장히 그 이재명 지지로 많이 갔어요. 네, 많이 반대로 남성 2035 남성은 상당히 이제 윤 대통령 지지로 많이 왔어요. 네. 거기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갈렸습니다. 맞아요. 많이 갈렸고 지금도 보면요. 여전히 이제 이재명 쪽은 이 2030 여성들 지지가 많아요.
예. 근데 요번에 보면 이번 사태로 해서 2030 남성들은 예. 굉장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로 많이 뭉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에 어저께인가요? YTN 오늘 발표됐나요? 그 YTN 뭐 그 엠브레임 네네. 예, 그 파블릭인가? 음. 거기 보니까 딱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맞죠. 2030은 확 그냥 네. 성별로 쪼개지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반페미니즘, 특히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군 복무 가산점도 안 네. 주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많고 뭐 등등 이런 거 있으면서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의 어떤 이 반발층들이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지지층들이 각 결집돼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갈라지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다 상정해서 지금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죠? 나오는 결과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중도층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끌어와야 네. 된다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도층들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몇 가지 이제 그 중요 이슈에 대한 입장 정리를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네.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은 이쪽이 시끄러워지고 뭐 또 안 하게 되면 또 저쪽이 시끄러워지고 네. 막 그런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2020년 4월 총선 4.15 총선이 그게 뭐 부정선거 뭐 해갖고 소송이 뭐 100몇 건 있었는데 다 저 뭐 다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여졌죠.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박원순이 죽고 뭐 오고동이 그 사퇴하고 그러면서 2021년 4월 9일인가요? 네.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보다 18점 몇 % 이겼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이겼죠. 압도적으로 네. 이겼어요. 그럼 그때 그 과정을 보면 중도 무당층이 이쪽으로 확 왔기 걸렸죠. 그리고 그때 보면 또 안철수가 국민의당이라고 별도 중도 표방한 당 소속이었는데 네.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그죠? 그 선출 과정에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굉장히 그 경합을 네네. 이루었죠. 그런데 보수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중도 후보 안철수와 이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유권자들도 단순한 그런 뭐 단일화 과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민심이 아이고 박원순 뭐 그 뭐 죽음이 성비위, 안타깝지만 예. 참 진짜 지저분한 짓 했다. 오거돈도 마찬가지다. 그때 그다음에 또 LH 그 특공 문제가 막 네네 맞아요. 터지면서 2030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그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대승을 거둔 거예요. 맞아요. 네.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보세요. 그 이제 22년 3구 대선은 0.73 뭐 신승을 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 10% 이길 거를 그 정도뿐이 못 이긴 게 그 부정선거 탓이다 그러잖아요. 네. 3구 대선이요. 아 그러면 그 석 달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죠. 되죠? 네. 지방선거 왕창 이겼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 이 서울의 서울 경우에는요. 전 동네가 다 이겼습니다. 400 몇십 80 몇 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모든 동에서 오세훈이 다 이겼어요. 맞아요. 예. 그럼 그때는 뭐 부정선거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중도 무당층이 그 당시 그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으로 쫙 쏠려갖고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탓하고 있으면 중도 무당층은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도 웃긴다. 네. 아,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뭐 주장들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 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수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그렇고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따져가면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진상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걸 사실은 저희 언론사에서는 아예 이게 이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별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안 다루는 거지 일부러 안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뭐 계속 그분들은 그냥 그 주장하는 분들은 있어요. 네. 저 공병호, 뭐 민경우, 황교안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제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객관적인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근거나 뭐 이 자료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거 용지 하나 또 안 접혔다 그러는데 네. 다 조사해 보니까 다 접힌 흔적이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어요. 현미경으로 보니까요. 그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하나 주장들이 다 깨져 나가면서 본인들은 또 본인들대로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 그걸로 그냥 뭐 모임도 만들고 뭐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딱 거기에 힘을 실으면서 그냥 이게 확 지금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라는 게 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활동해 오던 분이 뭐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접을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중도 무당층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지금처럼 세게 얘기해서는 안 네.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가 그때 내놓은 해법이 뭐예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네. 본투표를 이틀 내지 3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소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혹은 가질 수는 있는 거죠. 네.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또 뭐 부정선거다 기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그 싸움 붙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조기 대선 힘들다고 봐요. 그거 맞습니다. 갖고 싸움 붙으면.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공정성을 확보할 거냐. 그렇죠. 그쪽으로 그 문제는 맞춰야죠. 아까 지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진짜 이 사전 투표 때문에 이 많은 문제점들이 좀 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의 어떤 기간을 늘리고 옵션을 늘린다 그러면 네. 지금 법도 굉장히 안 맞아요. 사실 안 맞아요. 또 이 여론조사 네. 공표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본선거 한 2, 3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할 수 있는 옵션을 더 늘리고 네. 관리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 40 총선부터 수검표 다 하잖아요. 네. 그거 다 이 관객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드는 차원에서 어떤 앞으로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줄여 나가야지 계속 과거만 이거 해갖고 뭐 그러면 뭐 무효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네. 뭐 그 자체도 주장 자체도 합리성이 없는 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중도층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가 일단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안정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어떤 안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의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기업들한테 좀 더 연구에 또 이 매진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재명이 말은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실용주의적이지 않아요. 실용적이 않죠. 네.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지금 사실은 기업하고 회사 다니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점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쟁이 확실히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불러 기업이 살아야 일단 취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일단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집 장가도 가고 뭐 살림도 하는 집도 크게 마련하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어떤 신념을 시켜주고 또 하나는 진짜 이런 식의 어떤 정말 돌발적인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저는 그런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 봐요.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이 한 30대의 이 투자회사 다니는 직원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이번에 딱 보니까 딱 비상계엄 딱 나타나면서 투자하기로 했던 사람이 그 비상계엄 딱 사태 난 바람에 몇백억 투자를 한순간에 철회를 해버렸대. 그러면서 본인이 야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내가 그걸로 수입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뭐 다른 걸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수백억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바로 그날 그냥 투자를 철회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음. 그러니까 완전 이분도 원래는 보수 지지자였는데 네. 딱 생각이 완전히 딱 바뀌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정성, 즉 체제에 대한 안정성들.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정말 종북 좌파를 법적으로 뭐 처단하고 뭐 등등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거는 의석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많이 만들고 그건 다음 선거 때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지금 중도 무당층 여기에 대한 좀 대비가 지금 당 차원에서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얼떨결에 이제
당 지지율이 복구가 된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석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국민들 제일 걱정은 자칫 보수가 다시 정권 재창출하면 또 계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계몽령이라 그런다며. 예. 계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일반인들 만나서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또 저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 라는 데 우려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엄 찬성하고 이런 분들이 대선 후보 나와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건 게임 안 되죠. 예. 솔직히 김문수 장관 제가 뭐 지금 지지도 높지만 만약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 바로 저쪽에서 그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또 할 수 네.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예. 당신 사과도 안 했잖아. 이제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잖아.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종북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벽을 못 넘습니다. 그러면 중도층들이 아이고 그쪽 지지한다고 그냥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안 와요. 싹 물물까지 빠져나간다니까요. 예.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야 우리가 됐다 이제 우리 이쪽에 이 계엄 찬성하고 이런 사람들 후보를 내세워서 해볼 수 있다 하는데요. 딱 선거판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딱 부각이 되고 김문수 장관의 이 말이 자꾸 나오면 저는 김문수 장관의 제일 리스크는 이 말이에요. 입이에요. 이게 툭툭 터져 나오면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예? 이분이 그동안 말 때문에 굉장히 아마 참 고생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보수가 지지율 쭉 회복되고 올라온 것은 일단 이제 지난주가 이제 거의 이제 정점에 달한 것 아니냐 많은 네.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요동칠지 감히 누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정말 그 역동적인 건데 앞으로 이제 이 설 연휴 끝나고 2월 한 중순까지 한 열흘 정도 그 여론 흐름이 또 어떻게 잡힐지도 저는 솔직히 요새 그 예측하는 게 좀 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네. 예. 여러분 선거는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선거는 엄연한 내용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길 거야 라는 거 갖고 선거하다가는 판판이 집니다. 선거라는 게 치밀한 전략과 계산 그리고 이 지지층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맞는 후보를 내세워야지 지금의 이 분위기 틈타서 내 주위에 보니까 다 지지하던데 그 옆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게 마치 진실인 양 자기의 어떤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그거 지지한다고 와 맞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게 나중에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